뮤직 매거진 뮤브 14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죠? 그쵸. 왜냐면은 녹음으로는 한 2주 만에 하나? 3주 만에 하나 그쵸. 그런 것 같고 방송은 다행히 펑크가 안 났지만 중간에 저희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네. 약간 녹음은 오랜만에 민재 씨가 하는데 바빠서. 제가요? 네. 많이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시더만. 이 방송을 또 살려야 되니까 네. 좀 돌아다녔죠. 네. 또 여러 게스트 좀 섭외하러 다니고 전 너무 편했어요. 눈물에 흡수하러 다니고 제발 와달라 네. 이러면서 근데 오늘 어쨌든 오랜만에 또 우리 둘이 한번 좀 오붓하게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도 좀 살펴보고요. 새로운 뉴스 또 추천곡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뮤직 코너에서는 비틀즈의 신곡이 나왔다는 소식, 나우앤덴이죠. 이 노래와 더불어서 요즘 음악계 AI 이슈를 짚어보려고 해요. 네. 그 비틀즈 신곡도에 사실 AI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자서전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부터 저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먼저 소개해볼까요? 네네. 네. 스포티파이 댓글로요. MOR님께서 방송 너무 알차고 재밌었어요. 많은 생각도 들게 합니다. 스포티파이로는 추천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해적 잔나비로 구독하게 됐지만 지난 회차도 하나씩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렇게 음악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제가 반응을 살펴보다가 어떤 분께서 음악 듣자고 하더니 효과음만 나고 노래가 안 나온다. 니네만 들은 거냐. 막 이런 네, 반응이 네. 어딘가에 있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 안 나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음악이 스포티파이에서는 네. 나가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잘 챙기셨다가 뭐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서 들으셔야 됩니다. 알아서 들어라 이런 겁니다. 이쯤에서 듣고 오셔라 이런 거니까. 다 떠먹일 순 없다. 그쵸. 그러니까는 스포티파이에서 음악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주시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한번 각자 찾아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소개하면요. 유튜브에서 조이풀 잔팬 아마 잔나비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저희 해적 잔나비 2회 댓글에 달린 댓글인데요. 재밌어가지고 소개합니다. 네. 작가 김반야 이 오디오 방송 작가분 있나요? 세 분 그냥 무의식 흐름 토크라고 생각했는데 오프닝 좋아요 하셨습니다. 작가 김반야. 네, 이게 이제 그 방송 정보에 작가 김반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마구잡이로 떠드는 걸로 생각을 하셔서 네. 이 방송 작가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엄청 짜여 있는 방송은 아니고요. 네. 그 해적 잔나비 얘기죠. 네. 해적 잔나비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실제로 대본 없이 녹음을 하는데 네. 이제 방송 구성을 우리 작가님께서 방송으로 만들어 주시죠.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레귤러하게 하는 뮤직에서는 작가님께서 다 대본도 같이 해주시고 맞습니다. 주제도 같이 고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반야 읽는 이런 작가. 것들도 다 반야 작가님의 작품이죠. 그쵸. 그래서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방송 작가 있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반가운 마음에 또 우리 작가님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 네. 소개했습니다. 네, 저는 애플 팟캐스트에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이런 댓글 보면 참 힘이 많이 나는데 나인 마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방송을 기다려왔어요. 1화부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음악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컨텐츠에 목말라 있었는데 뮤브 1화를 팟캐스트에서 운명처럼 발견했어요. 음악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인 방송이라니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저 한 회 끝까지 듣는데 하루 이틀은 걸려요. 중간중간 소개해 주시는 음악 찾아 듣고 오다 보니 한 며칠에 걸쳐 듣게 되거든요. 친구에게도 소개해 줬는데 친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방송이 1시간 내에 수많은 음악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네네. 꼭꼭 다 씹어서 소화를 하려면 한 2, 3일 걸리는 게 맞는 것 그쵸. 같아요. 정보량이 많아서요. 네, 그쵸. 저도 요약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덕분에 최유리, 데이식스, NCTU, 올리비아 로드리고 그리고 댄스뮤직 아카이브 책까지 제 삶의 컨텐츠가 더 넓어졌어요. 음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이나 음악과 관련된 사회 현상, 인물에 대해 공중파에서 듣기 어려운 시각, 특히 두 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셔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길게 쓴 만큼 애정합니다. 앞으로도 애청할게요.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
저희 이 댓글을 보고 너무 또 힘이 나고 감동받아서 공유하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들으니까 참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플 팟캐스트에 남겨주셔서 음악을 같이 못 들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포티파이에 오시면 음악 편하게 들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사실 방송을 들으면서 음악까지 찾아 듣는 거는 진짜 또 애정이고 노력인데 네. 그렇게 음악을 같이 들어주셔서 더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유익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뉴직 이 시간에 특히 정보들이 많고 뭐 추천곡도 많고 해서 아마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당연하죠. 특히 이제 추천곡들이 있으니까 네.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음악기 뉴스 전해드리는 시간 뉴직 시작해보죠.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비틀스가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Now Now and Then. and Then. 윤경 씨 들어보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틀즈의 팬이 아니에요. 정확히 팬이 아니라기보다 잘 몰라요. 네. 그냥 항상 레전드라는 이름이었고 공부를 해야 하는 밴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마음에 울리는 곡들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곡을 듣고 처음으로 노래를 노래답게 받아들인 곡이었다. 네, 그래서 민재 씨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울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정말. 그 전에는 그냥 뭐 미적미적했다. 네, 그 전에는 그냥 너무 어렵고 네.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남들이 레전드라고 하니까 그냥 공부하듯이 듣는데 네. 사실 마음을 울리진 않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10대 시절 이럴 때는 비틀즈 음악을 알긴 알았어도 내 마음에 막 와닿는 음악은 아니었는데 저는 오히려 20대 돼서 비틀즈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In My Life라든가 뭐 엘레노어 릭비라든가 뭐 네. 이런 음악들 들을 때 와 진짜 뭔가 비틀즈 음악에는 인생이 있다 막 이러면서 좀 잘난 척 좀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때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네. 와 이런 음악들은 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예스터데이나 뭐 헤이주드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하고 레이릭비 이런 건 당연하고 근데 어쨌든 비틀즈 음악을 참 좋아했고 음악 팬들도 그렇고 음악 종사자들도 그렇고 비틀즈를 참 많이 좋아하고 하는데 이렇게 신곡이 나올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11월 2일 날에 나왔는데 이 곡을 소개하는 문구 자체가 비틀즈 최후의 신곡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신곡은 없다는 거죠. Now and Then이라는 거는 뭐 지금 그리고 그때 이런 의미도 있지만 가끔씩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존 레논이 만든 곡인데요. 존 레논이 만들고 폴 맥카트니 비롯해서 멤버들이 좀 같이 힘을 모은 거죠. 이 노래가 원래 70년대 후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졌어요. 네. 존 레논이 뉴욕에 있는 다코타 아파트 살던 시절에 다코타 아파트는 존 레논이 총에 맞아서 네. 죽었던 살해당한 그 아파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거기 살았었는데 저 가봤거든요. 네. 틈새 또 자랑. 이 틈에 틈새 자랑. 네. 가면은 해보세요. 그 앞에 정말 1년 365일 내내 그 비틀스 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바로 센트럴파크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그 다코타 아파트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은 스트로베리 필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존 레논을 추모하고 이런 공간이죠. 그래서 그 거기 가면은 비틀스 밴들이 정말 사시사철 비틀스 막 부르고 뭐 존 레논의 이미진 부르고 뭐 이런 버스커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에 가는 것만으로 어떤 존 레논과의 영적 접촉. 네. 그리고 다코타 아파트 앞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참 맛있습니다. 파스타. 그래서 만약에 뉴욕 여행 계획 있으시면은 여기 한번 가보셔도 그리고 레스토랑 밥 먹고 다코타 아파트 앞에 가서 추모하고 스트로베리 필즈 보고 하면 되는데 이 나우 앤 댄이라는 음악도 거기서 만들어졌는데요. 비틀스는 아시다시피 70년도에 해산했잖아요. 네. 그 해산할 즈음에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사이가 좀 벌어졌고 네. 그 전부터 조금씩 이제 균열이 났죠. 사실 이 두 사람은 10대 때 만나가지고 거의 뭐 평생의 친구처럼 살았잖아요. 네. 음악도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몇 년 동안은 앙숙처럼 지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존 레논이 뭐 애인이 생기고 오노요코가 네. 생기고 뭐 하면서 그때쯤에 또 음악적으로도 약간 의견이 서로 안 의견이 맞았죠. 안 네. 맞고 뭐 이럴 때 그래서 뭐 서로 솔로 앨범에서 디스곡도 내고 뭐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을 치고
존 레논도 폴 맥카트니 치고 가지고 뭐 너 뭐 그거 만들 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음악 네. 냈잖아요, 존 레논이. 네.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또 거기서 충격받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또 존 레논이 그 당시에 솔로 앨범에서 약간은 사과의 의미가 담긴 네. 그런 노래도 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 너가 좀 질투가 났었던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래서 또 폴 맥카트니도 Dear Friend라는 곡을 냈었죠. 네. 그래서 약간 두 사람 사이에 좀 분위기가 관계도 좀 개선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까우니까 이 비틀스란 팀이 깨진 것도 아깝고 우리가 각자 음악을 하고 있는데 팀을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팀을 재결합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하고 있던 때에 네. 이제 존 레논이 그 미치광이에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되죠.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도 12월 8일 날. 그래서 폴 맥카트니가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뭐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고 큰 쇼크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폴 맥카트니가 막 괴로워하고 있던 그 즈음에 80년도의 초반에 그 이타코타 아파트에서 존 레논이 남긴 유산 중에 이 곡의 테이프가 있었던 거죠. 네. 데모 테이프. 그래서 Now and Then의 데모 테이프인데 그 테이프 겉면에 이렇게 For Paul, 폴을 위해 이렇게 써 있었대요. 이게 좀 영화 같은 이야기 네.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인데 폴 맥카트니는 어쨌든 이렇게 친구가 남긴 나를 위해서 남겼다는 그 데모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 곡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에 비틀즈가 엔솔로지 앨범을 내잖아요. 네. 3장의 앨범을 냈는데 그때 이제 뭐 Free as Bird도 있고 그 신곡들을 낼 때 이 곡도 같이 내려고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존 레논이 데모 테이프를 만든 거니까 그 얼마나 좀 열악하겠어요. 그 음질 상태가. 그러니까는 존 레논의 보컬과 이 키보드, 그러니까 피아노 네. 연주가 너무 붙어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 레논 보컬을 살려고 해도 그때 이제 피아노가 갑자기 나온다던가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너무 막 덮여 있어서, 네.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더기가 막 덮여 있는 것처럼 이걸 치울 수가 없는 네. 거죠. 이게 명료하게 분리가 돼야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조지 해리슨이랑 링고 스타랑 폴 맥카트니가 막 이거 살리려고 녹음을 막 했는데 결국 조지 해리슨이 그랬대잖아요. 이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구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중단됐던. 그리고 이제 폴 맥카트니는 근데 이 노래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든 내려고 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피터 잭슨 이 비틀즈의 Get Back 다큐멘터리 네. 만들 때 아까 처음 얘기했던 AI.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CD 같은 AI는 아니고요. 트랙을 좀 분석을 해서 소리를 분석해서 음성 분리를 그쵸. 하는. 보컬과 키보드, 피아노를 분리해주는 기술이 이제 네. 나온 거예요. 와, 정말 21세기. 그래서 이제 존 레논의 트랙을 살리게 됐고 여기서 이제 녹음을 새로 하죠. 네. 그래서 링고 스타의 드럼 그리고 폴 맥카트니의 보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마침내 이제 곡이 완성이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이 곡 가사 자체가 뭐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고 가끔씩 네가 그립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돌아와줬으면 좋겠고. 참 감동적이고 존 레논의 30대 보컬이잖아요. 네. 여기에 폴 맥카트니가 지금 80대니까 한 50여 년 만에 두 친구가 다시 만난 거죠, 네. 한국에서. 그래서 참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아까 영경 씨도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뭐 울컥했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노래를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아름다운 곡이다라고 했는데 네. 뮤직비디오에 보면 이제 젊은 시절에 존 레논이 장난기 있게 기타 치면서 막 장난치는 장면도 나오고 네. 조지 해리슨도 이제 살아있었을 적에 그 서전 상사 옷을 입고 막 추는데 전 비틀즈를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는데도 그냥 이 정말 이 밴드의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이제 멤버 두 명만 이제 살아 있고 그 수많은 명곡들과 그런 수많은 히스토리를 가진 밴드가 진짜 끝이 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좀 울컥했던 것 같고 네. 또 노래가 너무 예뻐요. 너무 맞아요. 예뻐서 이게 참 그냥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틀즈 이 노래가 나온다고 할 때 공개되기 전에는 비틀즈 팬들도 그렇지만은 음악 관계자들이 막 다 그랬어요. 뭐 그런 걸 내냐. 그리고 AI로 굳이 그렇게까지 네. 부활시켜서 해야 되냐. 존 레논은 아마 싫어했을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막상 노래가 나오니까는
이게 너무나 곡이 아름답고 좀 감동적이고 되게 슬프잖아요. 서글픈 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근데 참 곡은 너무 좋다. 잘 만들었다. 그런 얘기들을 다 네. 하더라고요. 뭐 얘기한 것처럼 뮤직비디오에서 그 좀 절묘하게 합성이 됐더라고요. 네. 존 레논의 젊은 시절과 폴 맥카트니의 현재. 네. 현재의 폴 맥카트니가 아주 중후한 노신사의 모습으로 네. 노래를 막 하는데 옆에서 존 레논 막 까불까불하고 있고. 막 삿대질하고. 네. 근데 그 풍경 자체가 너무 좀 꿈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했어요. 기분이 네. 너무 이상했고. 아련해서 네. 참 비틀즈의 오랜 팬들은 되게 선물 같은 곡일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실제로 이 노래가 지금 발매되고 한 10시간 만에, 그러니까 영국 차트 집계 마감 10시간쯤 전에 이제 노래가 나온 거죠. 근데 그 10시간 판매량으로 영국 차트 42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차주에는 1위가 확실시 되는,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방송 나갈 쯤엔 1위가 됐을 거예요. 네. 그게 54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비틀스의.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꿈인가 싶은 거예요. 그냥 이 밴드의 존재, 그다음에 이게 네네. 마지막 곡, 그리고 이 동시대성을 갖는 이 노래. 그리고 저는 이 싱글이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런미두인데 아. 이 서사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데뷔곡과. 정말 이게 데뷔곡과 마지막 곡이라는 그 수미상관 그것도 그건데 이제 데뷔곡과 이 나우앤덴의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나우앤덴은 이제 완전히 설 익어서 이제 마지막을 위한 정말 대서사시처럼 이제 막 현악 사운드도 들어가고 너무 멋있는 곡인데 런미도를 들으면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그렇죠. 초창기에 그 잘 만든 작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게 폴 맥카트니 16살에 만든 네. 노래예요. 그러니까 천재네. 근데 그 곡을 이렇게 들으면은 두 곡이 너무나 대비되면서 네. 그 천진난만한 그 노래가 오히려 막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미칠 것 같았어요, 정말. 나중 왜 영화 보면은 자기 미래도 모른 채 막 네. 천진난만하게 웃는 캐릭터 막 이런 걸 보는 것처럼 참 슬프다. 비틀즈가 이렇게 어쨌든 끝났다는 게. 그리고 이제 끝나는 거니까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뭔가 대서사가 내려가는 기분이 들어서 참 마음이 뭉클하고 네.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비틀즈를 이제 쭉 들어오셨던 분들한테는 너무 선물 같은 곡이지만 저처럼 쭉 그냥 미루다가 대충 유명한 곡만 듣던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듣고 아마 비로소 비틀즈를 볼 것 같아요. 비로소 네.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했던 진짜 레전드 밴드구나 해서 과거의 음악을 아마 다시 찾게 될 거고 네. 거기 안에서 정말 왜 비틀즈가 대단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젊은 세대는 그럴 것 같고요. 네. 뭐 이미 이 노래 나오고 유튜브에선 계속해서 뮤직비디오가 인기 그 차트에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패티 김 선생님은 비틀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인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틀스 좋아하세요? 저는 뭐 그다지 그러면 이 속으로 이제 얘는 음악인이 아니다. 저는 이제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잘 모르니까 쉽게 말할 네.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례지만 네. 그만큼 이 현대 대중음악의 모든 게 비틀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곡을 계기로 또 비틀즈 음악들 한번 쭉 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시죠. 비틀즈의 최후의 신곡 Now and Then. 비틀스의 Now and Then 듣고 왔습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노래가 AI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올 한 해 뭐 어쨌든 AI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만 네. 음악계에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AI와 음악을 연결지어서 얘기할 것들도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윤경 씨가 좀 준비하신 내용이 있죠. 네. 사실 AI 보컬이 정말 올해를 정의하는 어떤 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뭐 당장 한국에서도 카니에 웨스트가 부른 보고 싶다. 네. 보면 박명수의 ETA 민지 씨가 보내주셨죠? 네네.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가 가장 네. 큰 화제였잖아요. 브루노 마스의 하이보이 뭐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르는 뭐 에드시런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정말 유튜브, 틱톡 온갖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네. 이런 각종 가상의 커버곡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던 건데 사실 이런 커버곡 영상들은 AI한테 특정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만들어지는데요.
보통은 이제 편집자가 노래를 먼저 부르고 그다음 학습된 목소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AI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무단으로 유명인사들의 목소리를 사용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네. 웃긴 커버곡을 만들거나 뭐 밈을 만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무단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 음원들 이런 것들이 창작물이냐? 그러면 이 창작물의 주인은 누구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 불이 붙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네네. 올해 고스트라이터 77이라는 유저가 자신의 자작곡을 하나 발표해요. 이제 Heart on My Slave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이제 드레이크와 위켄드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보컬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입소문을 탔어요. 막 유튜브에서도 뜨고 틱톡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결국 유니버셜이 해당 음원을 강제로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창작물 결과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강제로 내려버렸는데 쟁점은 이건 것 같아요. 목소리의 유사성만으로 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일단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네. 저작권 자체는 저작물 또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사실 창작물이 아니죠. 그래서 노래로 치면 작곡 또는 작사 이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목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는 거죠. 네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퍼블리시티권입니다. 저작권이랑은 좀 다른데 한국에서도 최근 인격표지 영리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이 됐어요.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인격적 속성, 그러니까 이름, 얼굴, 목소리 등 이런 속성이 가진 재산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작물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권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어야겠죠. 목소리의 유사성만으로 그 창작물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답은 상대의 동의가 없다면 수익을 창출할 경우에 예스입니다. 네. 그럼 모창 가수가 창작곡을 녹음해도 안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뒤에 말씀드리려고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창 가수라는 게 패러디잖아요. 너후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패러디가 과연 표현의 자유인가의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이 모창 가수가 자신의 자작곡을 부르는데 이제 네. 그 누구나 알 법한 목소리를 활용해서 자작곡을 냈다면 이건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소지가 있다. 네,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참,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해요. 저작권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초상권, 뭐 목소리, 이름, 브랜드 이런 것들도 침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그래서 처음 언급했던 영상들처럼 뭐 카니에 보고 싶다 이런 영상들은 이제 기존 곡에 다른 뮤지션의 목소리를 입힌 경우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는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원곡에 대한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 둘 다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상업적 이용이 아님을 밝혔다면 공정 이용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고스트라이터 77 같은 경우 이런 자작곡의 경우에요. 기존 뮤지션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보컬을 자기 자작곡에 삽입을 한 경우잖아요. 이럴 경우에 도대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판례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네. 실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냐면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포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포드사가 자기네 광고 음악에 이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와 아주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그런 보컬을 삽입했어요. 근데 언제? 이게 1900 예전 일이군요. 옛날입니다. 아주 옛날인데 이 미들러의 목소리와 거의 비슷한 목소리에 창법까지도 굉장히 유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들으면 배트 미들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수준이겠죠. 네. 그래서 당시 주 법원이 개인의 목소리 또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된다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당장 2009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밴드 노다웃 아시죠? 네네네. 노다웃이 액티비전이라는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구엔 스테파니가 네, 있는. 구엔 스테파니가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는 목소리는 아니에요. 목소리는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 개념을 가져온 건데 밴드 히어로라는 리듬 게임이 있어요. 네. 여기서 노다웃의 곡을 플레이하면 노다웃 멤버들의 캐릭터가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하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계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뭐 우리 곡이 나오면 우리 캐릭터가 아바타가 나와서 이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션이 나온다까지는 계약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게임에 언락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노다웃이 현실에서는 한 번도 플레이하지 않은 노래들 또는 플레이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법한 노래들에 맞춰서 이제 이 밴드들의 아바타가 강제로 조종을 당하는 거죠. 플레이어에 의해서. 이런 개념을 갖고 와서 노다웃에 이제 그웬 스테파니가 소송을 걸었고 항소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게임 속 노다웃의 아바타는 정확히 밴드가 인기를 얻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노다웃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실제 밴드라면 부르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노래들에 맞춰서 게임 속 아바타들이 조종을 당하고 있다. 매니플레이트라는 말을 딱 썼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웬 스테파니의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요 목소리 자체도 자신의 퍼블리시티권 권리죠. 권리니까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는 굉장히 어떤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인격적인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이 AI 보컬이 퍼블리시티권을 굉장히 강하게 침해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그라임스라는 가수가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했어요. 틱톡에서. 네. 트위터에서도 했고 틱톡에서도 했는데 딱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죠.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서 소위 떡상하거나 성공하는 노래가 생긴다면 로열티 50%를 내가 떼주겠다. 어차피 일어날 일이라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베네핏을 얻으면 된다라고 자기 생각을 밝혔어요. 뭐 댓글 보면 뭐 보컬로이드가 되고 싶은 거니? 이런 욕설도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역시 그라임스답다라는 댓글도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라임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계속 딥페이크 기술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네. 막을 막을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렇게 오픈해 두고 라이센스나 어떤 로열티를 제공을 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득을 가져가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이런 의견과 더불어서 이제 유니버셜 레이블 중 가장 큰 회사죠. 이 유니버셜이 그라임스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뭐 스트리밍 서비스들에는 유니버셜이 이렇게 AI 회사들의 접근을 막아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동시에 유니버셜 자체는 구글과 요즘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티스트의 목소리에 대한 라이센스 자체를 발급하자. 그러니까 요거를 수익화하자는 얘기죠. 뭐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수익을 얻는가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원래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가수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목소리마저 이들이 이제 그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런 수익성,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모창 가수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침해 당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요거에 대한 논쟁이 이제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레타 반 플릿이라는 밴드가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엄청난 욕과 칭찬을 다 먹었던 가수인데, 그쵸. 레드 제플린, 네. 네, 레드 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던 보컬이 있고, 레드 제플린의 음악과 굉장히 비슷한 하드로 음악을 하는 밴드예요. 굉장히 젊은 밴드인데 처음 이 밴드가 나왔을 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뭐 표절 밴드냐? 아니면 이미테이션 밴드냐? 그렇죠. 아니면 영향을 그냥 단순히 받았느냐? 뭐 로버트 플랜트 자체는 그레타 반 플릿의 팬이라고는 밝혔거든요. 근데 굉장히 논란이 아직까지도 많은 가수고 이런 경우에는 과연 퍼블리시티권 침해냐 아니면 단순 음악적 영향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물론 로버트 플랜트가 직접 소송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도의적인 거죠. 요거는 권리의 침해냐 음악적인 영향이냐.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영향력 혹은 패러디 또는 오마주 이런 표현의 자유에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명확한 어떤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수익을 다각화하는 뭐 레이블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예 이 수익을 막아버리자.
내 고유의 목소리고 내 고유의 권리다라고 외치는 아티스트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네. 생기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배트 미들러 같은 사례가 있긴 있어도 모든 판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거는 맞긴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 좀 명문화된 제도 이런 네. 것들은 필요하다. 왜냐면은 뭐 아까 그라임스는 이걸 써가지고 뭐 만약에 히트하면은 로열티를 나눠주겠다 이랬다지만은 그거는 아주 좋은 잘 됐을 때의 얘기죠. 네. 만약에 이거 가지고 나치 독일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그라임스 목소리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실제로도 뭐 어떤 뭐 유명인의 음성과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딥페이크로 네. 뭐 이상한 얘기하는 뭐 이상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막 얘기하는 뭐 그런 영상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 신고 당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박명수가 부르는 뭐 ETL. 큐피드 이건 웃겨요. 네. 그냥 웃고 마는 일인데 만약에 박명수 씨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들어 네. 선동한다. 그러면 이거 가짜 뉴스처럼 퍼졌을 때 맞습니다. 뭐 10명 중에 9명은 가짜라고 알겠죠.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한 명이라도 믿으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윤리적으로 어떤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 들어요. 저작권보다 좀 더 강한 어떤 제재와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가 퍼질 수 있고 무엇보다 한 개인의 고유한 어떤 인격과도 관련된 권리잖아요. 네네. 이 인격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꼭 유명인들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네. 일반인들까지도 이런 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만 해도 여기 지금 목소리가 몇 시간이 다 노출되어 네.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목소리를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아마 외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약간 유괴당한 그런 설정으로 부모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자식을 어떤 뭐랄까 AI로 음성 합성하고 영상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유괴당한 것처럼 네. 영상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줘가지고 돈을 뜯어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는 꼭 유명인에만 해당하는 그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AI와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막을 수는 없다면은 좀 좋은 방향으로만 쓸 수 있게 네. 이런 기술들을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아무래도 생각이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드네요. 네, 이렇게 비틀스 신곡 만들고 뭐 이런 건 네. 좋은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뉴스 관련해서 좀 노래 준비하신 거 어떤 곡들인지 네. 소개해 들어볼까요? 그라임스의 We Appreciate Power라는 곡과 그레타 반 플릿의 하이웨이 튠 두 곡 준비했는데 네. 그라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 깊은 관계에 있죠. 아직도 그런가요? 뭐 셋째를 임신했다 그랬나 뭐 자세한 그렇구나. 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에 열려 있고 마음이 굉장히 이런 힘을 찬양하는 기술을 찬양하는 곡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요 곡이 오늘 주제와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 그레타 반 플릿은 가장 유명한 노래입니다. 하이웨이 튠 들어보면서 얼마나 로버트 플랜트와 보컬이 닮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라임스의 We Appreciate Power, 그다음에 그레타 반 플릿의 하이웨이 튠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준비한 소식은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서전을 냈다는 소식인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하죠. 네. 첫 주에 무려 11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민재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10월 24일에 나온 책인데요. The Woman in Me, 내 안에 그 여성이라는 제목이죠.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회고록 자서전을 냈고요. 미국에서만 110만 부가 나갔고 세계적으로는 240만 부가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해리 왕자의 그 책 이후로 네. 가장 많이 팔린 유명인의 자서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디오북도 나왔는데 오디오북에서는 그 미셸 윌리엄스 있죠, 배우. 네. 그분이 이제 했대요, 오. 연기를.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화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15년간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후견인 제도에서 벗어난 후 나는 마침내 어떠한 간섭 없이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드디어 내가 목소리를 낼 때가 됐고 팬들은 내 목소리를 직접 들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회고록에 내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결의에 찬 문장인데 최근 들어서 뭐 엘튼 존도 자서전이 나왔었고요. 머라이어 캐리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정말 가감 없이 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다들 각자의 풍파가 있었지만은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만큼 삶의 어떤 굴곡진 네. 경험이 있는 분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책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당연히 못 읽었고요. 시키긴 시켰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마존에 시키려다가 어쨌든 국내 인터넷 서점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시키려고 했더니 아주 극소량만 처음엔 수입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물량이 없어서 주문을 못했고 최근에 이제 물량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아마 내일 우리 녹음하는 기준으로 택배가 오는 것 같은데 한번 저도 주문해야겠네요.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뭐 너무나 유명한 세계의 커플이었죠. 네. 그리고 브리트니, 저스틴 이후로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 영향력이 있는 커플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션 맨데스와 카밀라 카베오도 있고 있긴 했지만 뭐 감히 비교할 때가 안 되죠. 그쵸. 둘의 위상이 너무 다르니까. 이분이죠, 그쪽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커플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만났었는데 우리가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바로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아이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낳고 싶어 했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반대를 해서 낙태를 했다. 네. 너무나 놀랐고 왜냐면은 전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아주. 그리고 이 둘이 사귈 때부터도 이미 좋아하고 있었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했었고 네. 항상. 그치만 이런 얘기는 전혀 못 들었거든요. 전혀 몰랐고 지금까지도. 네. 뭐 아무도 몰랐대요. 이 내용은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비서 딱 3명만 알았대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입이 엄청 무거운 거죠, 그러면. 근데 또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니기도 좀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너무 자기한테 상처일 네. 거고 그리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기억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면 너무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고 하고 그 낙태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게 뭐 약을 먹었고 약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다고. 근데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막 이제 위로를 해준다고 뭐 기타 치면서 노래를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도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분노한 거예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완전 또라이 아니냐, 사이코냐. 이 책이 딱 나왔다는 소식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읽고 뮤직비디오를 발견하잖아요.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어떤 산모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 딱 그게 혹시 저스틴 팀버레이크와의 어떤 관계를 암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03년 4집 인더존에 있는 네. 에브리타임인데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마지막 즈음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욕조물에 빠져가지고 네. 거의 죽는 장면이 나오고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해석으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약간 뭐 그런 식의 해석을 했어요. 왜냐면은 뭐 전혀 몰랐으니까 네. 이런 내용을. 근데 알고 보니 이게 그 아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낙태했던 그 아이에 대한 노래였고 노래 자체도 사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에게 사죄하는 내용인 거죠. 이 노래를 또 자기가 썼고 네. 이거 완전 피아노 치면서 자기가 그냥 혼자 만든 노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전적인 노래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에 대한 여론이 뭐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기도 그런가 봐요. 좀 욕을 먹고 그러면 인스타그램 댓글을 닫고. 네. 그래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인스타그램 지금 댓글창을 닫아놨습니다. 진짜 찌질하다. 네, 분노한 대중이 막 몰려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좀 남은 하반기에 많은 활동들이 예고되어 있었고 네. 좀 좋은 소식만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소개했던 엔싱크 노래 네. 트롤 3. 트롤 3 개봉이 11월이었어요. 그리고 뭐 개봉은 그대로 하겠지만 그리고 엔싱크도 어쨌든 재결합 비스무리하게 노래를 냈고 그리고 뭐 아마 새 앨범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성기 같이 했던 팀발랜드와 뭐 넬리 버타도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내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뭐 지금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외신들은 다 그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뭐 가장 큰 위기에 처했고 뭐 남은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근데 또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은 왜 주변인들이 이렇게 입방정을 떨면서 네. 그 당사자를 더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엔싱크 멤버 랜스 베이스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미친놈인가? 좀 용서해주자. 우리가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태도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 열받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열받아서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더 곤란해졌고요. 또 하나는 팀바랜드예요. 팀바랜드가 며칠 전에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자기가 전화하고 싶었대요. 전화해서 그 여자한테 재갈을 물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이 얘기를 대중 앞에서 했어요. 공연장에서. 또라이인가 진짜. 우리가 지금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고 모두가 입소문을 내고 싶어 한다.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금 돈 벌고 싶어가지고 저스틴 팀버레이크 팔아먹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과거를 팔아먹어서 돈을 번 건 저스틴 팀버레이크거든요. 솔로 1집이 잘 안 됐을 때 그 크라이 미 어 리버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 닮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바람 펴서 헤어진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참 팀발랜드와 이 랜스 베이스 때문에 저스틴 팀버레이크 입지가 더 좁아졌고 마돈나가 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엄청 든든한 우군이잖아요. 네. 지원군. 키스도 했는데. 아주 의리 있게 팀발랜드를 언팔했습니다.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언팔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둘하고 작업한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 2008년에 4미닛 그 노래. 그래서 결국 팀버레이크가 사과했어요. 잘못 얘기했다. 사과했지만 뭐 여론은 뭐 돌아섰죠 이미. 네. 그런 일들이 좀 화제가 됐고 또 이 자서전에서 화제가 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기 앨범 랭킹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낸 앨범 중에 내가 생각할 때 최고 앨범 뭐일 것 같으세요? 1집 아닐까요? 1집은 9장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낸 앨범이 1집이 8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1위는 김미 모어가 들어있는 블랙아웃.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2위는 I'm a Slave for You가 들어있는 3집 브리트니. 네. 그리고 3위가 의외인데 가장 최근 앨범이었던 글로리. 그게 좀 자기 생각할 때 애착이 가나 봐요. 네. 가장 최악의 앨범은 브리트니 지인을 꼽았습니다. 워크 비치가 들어있는 윌 아이엠과 같이 했었는데 정말 졸작이죠. 네, 윌 아이엠이 정말 망쳐놨던.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또 뭐 마돈나가 피처링했던 Me Against the Music은 자기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소속사에서는 I'm a Slave for You 같은 노래를 더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브리트니가 이 Me Against the Music을 리드 싱글로 밀고 싶어 했고 마침 그때 녹음실에 마돈나가 근처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옆 부스에 있거나 이랬나 봐요. 그래서 마돈나한테 가서 부탁해보자 해서 이 노래를 듀엣으로 했다는데 사실 뭐 싱글로 잘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가 있다고 하고 뭐 머라이어 캐리를 너무나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했다고 하고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에 대한 얘기도 좀 솔직하게 담겼다고 하고 그래서 이 책이 어쨌든 나와서 이렇게 240만 부 세계적으로 팔린 거 보니까 확실히 여전히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모쪼록 이 책을 통해서 좀 정의가 좀 실현되고 네. 저스틴 팀버레이크 사실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전 자넷 잭슨 때부터 진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요. 슈퍼볼에서 자넷 잭슨을 아주 몰락시켰을 때 네.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크게 혼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처를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애초에. 그리고 아주 교활하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렇게 업보 빔을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또 그냥 추억으로
남기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요즘 정말 자유롭게 다닌 것 같더라고요. 자기 무대에서도 원래는 굉장히 이제 소울풀한 보컬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산업과 이제 프로듀서들에 의해서 망쳐졌잖아요, 목소리가. 근데 요즘 무대에서 다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자신의 원래 목소리로 이제 히트곡을 부르는데 저는 약간 전율 돋았어요. 사실 뭐 예전에 노래를 워낙 잘했으니까. 네. 근데 또 이분의 시그니처 목소리가 또 워낙 또 히트가 되기도 했었고 하나의 상징이 됐으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이렇게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다시 좀 행복하게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노래를 두 곡 준비했는데 일단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Every Time 이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노래가 더 네. 뭐랄까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 이 노래 안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왜냐면은 뭐 아름다운 노래지만 이 앨범에 굳이 왜 넣었을까? 네. 마지막 트랙에 있는 네. 노래인데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앨범에 넣었는지 그리고 왜 앨범 마지막 트랙에 이렇게 있는지. 단순히 발라드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뭐 심심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이 노래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고요, 저한테. 그리고 한 곡 더 들을 건데 럭키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있는 노래고요.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죠, 노래가. 럭키라는 한 가수에 대한 얘기인데 네. 럭키라는 소녀 가수가 할리우드에서 인기도 얻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럭키는 울고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습을 좀 투영한 게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곡이 참 이번 주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Every Time 그리고 럭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신곡 또 추천하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영경 씨가 준비하신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 신인 그룹이죠. 이제 네. 나띠가 있는 신인 걸그룹인데 이 그룹의 배드 뉴스 갖고 왔습니다. 네네. 어저께 이제 녹음 시간 기준으로 어제 EP를 냈는데 그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근데 듣고 정말 골 때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얼터너티브, 블루스, R&B에 기반을 둔 팝 노래인데 팝이에요. 분명히 팝인데 인트로가 백의 루저의 느낌이 좀 있어요. 거기서 따온 것 같고 그러니까 백이라니까 벌써 이상해요. 일단 네네. 걸그룹이 하는 노래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블루그래스와 하드록의 느낌도 굉장히 있습니다. 기타 디스토션도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대체 뭔 노래야 하실 수가 있는데 베이비 메탈 아니에요? 베이비 메탈? 베이비 메탈은 메탈이죠. 네네. 네. 근데 또 문제는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조합을 가지고 캐치한 멜로디로 노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곡인데 프리코러스부터 이제 코러스까지 딱 들으면 이제 레이디 마멀레이드 아니면 크리스타 아길레나의 그 파이터 시절 그 묵직한 R&B 팝 트랙의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곡이고 더 골 때리는 건 이제 2절로 가면 90년대 이스트 코스트 힙합으로 변해요, 장르가. 근데 너무 웃긴 게 이제 재즈 힙합 사운드에 맞춰서 이제 피아노 라인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골 때리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90년대의 분위기, 90년대의 바이브 안에 잘 모든 요소들이 녹여져 있다. 정말 그런 골 때리는 곡이고 멤버들도 노래를 굉장히 잘 소화를 했어요. 좀 더 목소리를 막 긁거나 소울풀하게 불렀으면 훨씬 멋있었겠지만 전 이미 이 보컬 라인만으로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앨범 자체가 저는 좀 이르긴 하지만 올해 앨범 후보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마이 808 요거 드럼 그거죠. 마이 808 아니면 젠틀맨 이런 곡들이 정말 예술이에요. 이 배드 뉴스를 기점으로 해서. 전 노바디 노스 이 노래 참 좋던데. 아, 그 노래도 좋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R&B의 팝의 느낌이 강한데 요소들이 굉장히 이상하고 멋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네. 정말 저는 이 앨범을 통째로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 멋있는 앨범이었고 멋있는 곡이었습니다. Kiss of Life의 Bad News. 네.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수민 씨의 옷장이라는 곡인데요. 피처링엔 엄정화 씨가 참여했습니다. 11월 7일에 나온 EP 시치미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이 앨범 시치미라는 제목은 어디서 나왔을까 찾아보니까는 약간 솔직하지 못했던
그 방어적인 자신의 모습을 시침이 뗀다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네. 또 시침이라는 말이 약간 어감이 귀엽잖아요. 네. 예쁘고. 그래서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앨범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수민 씨가 2021년도에 그 김신영 씨가 하는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나와서 엄정화 씨랑 작업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고 사실 수민 씨의 음악들이 이전에 있었던 음악들 들어오면은 약간 네오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방가르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아트하기도 좀 하고. 어렵고. 그쵸. 네. 그래서 아트팝이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뮤지션인데 이번 음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편안하고 좀 대중적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민을 좋아했던 지금까지 그런 마니아들한테는 약간 낯설고 수민이 이런 음악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컬리스트로서 수민을 보고 싶었던 그런 팬들이나 좀 대중적으로는 이 앨범 아마 좋아하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듣기에도 확실히 그 수민 씨의 색깔은 이때 참 듣기 편안하고 매력적인 그런 앨범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옷장이라는 곡 외에도 다른 곡들 뭐 늦은 아침 이런 곡이 지금 첫 곡이거든요. 네. 이 곡도 굉장히 매력적인 또 이상하게 멜랑콜리한 발라드 네. 이 노래도 참 좋아요. 늦은 아침. 그러니까는 헤어진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인데 뭐 술 먹고 뭐 친구들한테 괜히 막 꼬장 부리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별한 거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픈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려진 그래서 스토리텔러로서도 재미있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선우정아 씨랑 같이 한 곡도 있어요. 인간극장 이런 곡도 참 재밌는데 이 옷장이라는 노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옷장에 있는 옷에 관한 노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옷이 많은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좀 정해져 있는 옷들을 입잖아요. 입던 것만 입죠. 많이 입는 옷들도 네. 있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예뻐서도 아니고 네가 비싸서도 아니야. 그저 오래된 것뿐인데 너는 왜 손이 가는 맛이 나. 그러니까 이런 가사가 참 공감도 되고 꼭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결국은 사람 관계에 대한 네.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수미는 참 감각적이다. 그리고 어떤 스토리텔러로서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엄정화 씨가 참여했는데 엄정화 씨의 보컬 톤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어우러지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하모니가 참 근사한 그런 노래라서 수민의 옷장 저는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Bad News 그리고 수민 피처링 엄정화의 옷장.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배드 뉴스, 그다음에 수민 피처링 엄정화의 옷장 듣고 왔습니다. 저 이번에는 추천곡 한 곡씩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저는 Q라는 이제 신인 아티스트의 Changes라는 노래를 가져왔어요. Q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스티븐 마스던이라는 뮤지션이고 플로리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앨범을 사실 하나 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곡은 신곡이고 이미 올해 낸 플랭스 앨범에 이미 대놓고 그냥 마이클 잭슨, 프린스, 뭐 슬라이펜이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는 그런 뮤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까다롭고 조금 어려운 음악도 하되 80년대 그런 멜로디한 신스팝도 할 줄 아는 그런 다재다능한 뮤지션인데 네. 이 체인지스라는 곡은 디스코 펑크의 클리셰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만큼 정말 쉬운 박자의 쉬운 멜로디를 갖고 있는 노래고 뭐 제임스 브라운처럼 목소리를 긁을 때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린스처럼 조금 요염하고 야하게 부르는 파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티스트의 노래 중에 가장 캐치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하루의 기분을 업시켜 줄 수 있는 노래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나 아니면 마무리하면서 듣기 가장 좋은 노래라서 2주의 신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들을 때도 아주 관능적이면서 참 매력적이다 이분. 그러니까 저는 신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너무나 음악이 뭐랄까 농염하죠. 그리고 굉장히 능숙한 느낌이 있어서 네. 아주 오래된 경력자인 줄 알았는데 또 신인 뮤지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준비한 노래가 있었는데 오늘 녹음을 하러 오면서 지금
녹음하는 당일에 나온 앨범이에요. 네. 정우 싱어송라이터. 너무 좋으셨나 봐요. 바로 싱어송라이터 바로 정우의 앨범인데 와 네. 앨범이 진짜 좋고 사실 며칠 전에 정우 씨한테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앨범 미리 한번 들어봐라. 네. 그렇게 관계자들한테 앨범을 다 보냈는데 전 그때 들을 때도 참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발매돼서 듣고 있는데 와 이 곡 진짜 좋다. 그래서 앨범도 좋고 앨범이 클라우드 쿠쿠랜드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요, 제가. 네. 왜냐면 오면서 지금 바꿨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도 무작정 한번 들어보시라. 어차피 우리가 그냥 대놓고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 한번 들어봐 이거예요. 그냥 가타부터 말하지 말고 네. 들어봐 이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추천곡들에 대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잖아요. 네. 그때 제가 좀 내용 보강해서 AS 할 테니까 일단은 좀 들어보시라. 왜냐면 저도 지금 이게 무슨 곡인지 아, 그냥 떼쓰네, 이젠 그냥. 생떼. 이게 지금 무슨 곡이고 어떤 내용이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리고 솔직히 가사보다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 음악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고 워낙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를 잘 불렀고 멜로디도 아름답고 음악이 참 그리고 약간 이 곡이 원래 정우 씨가 예전에는 포크 네. 좀 어쿠스틱한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이 앨범은 굉장히 락킹해요. 그래서 그런 록 사운드에 대한 어떤 뭐랄까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더 이상 정보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네. 오면서 들었는데 마음을 너무 좋다. 울렸다. 그래서 원래 하기로 한 노래 패기 정우의 클라우드 아직도 쿠쿠. 남아있어. 있어요. 남아있어, 아직도. 여기 지금 QC10 남아있는데 네. 패기하고요.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 이 노래 그냥 들어보세요. 저 믿고 들어보시면은 음악 참 좋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실 거고요. 제가 네. 자세한 얘기 또 추천하는 이유 이런 거는 인스타그램에 AS 남겨놓을 부탁드립니다. 테니까. 네네네 인스타그램 남겨놓을 테니까는 또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의 체인지스와 이제 민재 씨의 마음을 울린 정우 씨의 노래는 저희 인사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겠고요. 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아까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1,200분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쵸. 뭐 정보나 추천곡이나 이런 거에서 신경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추천곡 바꾼 거니까 정우 노래 그냥 들어보세요. 이제 우라카이로 하면 안 되겠다. 네네. 제가 영경 씨한테 항상 뭐 추천하고 드림일 때 이런 식이잖아요. 이렇게 떠먹여주는. 그냥 들어봐. 네, 그냥 토달지 말고 들어라. 야, 이거 들어. 올해의 노래다. 들어라. 네,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정우 씨 노래 가져왔고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또 구독해 주시고요. 방송에 소개한 선곡 플레이리스트와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또 뉴스레터에 대한 내용들 인스타그램 매거진 _ 뮤브에서 확인하시고요. 유튜브 또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 만족스럽진 않아서 좀 더 푸시해야 됩니다.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릴스도 생각합니다. 준비하려고요, 이제.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이죠. 윤석철 씨와 함께 합니다. 찬바람 불고 연말이 다가오면 재즈가 더 따뜻하고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윤석철 씨 모셔서 재즈에 대한 여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철 씨, 뭐 재즈 얘기할 생각하니까 또 공부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너무. 윤석철 씨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였죠? 큐의 Changes. 네, 그리고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 사실 제목도 솔직히 아직 좀 읽지 않아서 까먹었죠? 네네네 제목도 읽지 않아가지고 네. 급히 찾았는데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까지 들려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뮤브하세요.